우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입문하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 중에 우선 머신을 먼저 소개할까 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기구가 바로 이제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요, 사실 초보자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프리웨이트 중에서 바벨하고 덤벨을 사용할 때는 협응성이라든지 그리고 평형성이라든지 피트니스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처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할 때 이 머신에서 1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훈련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프리웨이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머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이 머신은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고정해주고 고립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 머신 자체가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 머신에서 필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이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앉은 상태에서 또는 쓴 상태에서 내 몸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의자의 높낮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중량 스택이라고 하는데 중량 스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머신이 굉장히 안전하기는 해요. 안전하기는 한데 이 적절한 어떤 위치를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만약에 자, 의자 상태가 이렇게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에서 발을 잡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바른 운동이 아니에요. 부적절한 자세로 하시면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적절한 위치는 머신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머신이 그런 장점과 그런 단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머신의 장점은 제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단점은 뭐냐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조동근, 주동근 외에 보조근이나 협응근, 특히 협응근에 대한 어떤 그런 작용이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일단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중량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중량 선택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15번 정도를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중량이 본인한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무게를 했을 때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힘이 드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자세가 너무 잘 나왔나요? 자세가 여튼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염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무게 15회 정도를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무게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량 스택을 꽂을 때 이 중량 스택 핀이 있습니다. 자, 이 핀을 대충 이렇게 꽂으시면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기구를 사용하고 나서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타인에게도 요건 이제 방해가 되고 본인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량 스택이 이렇게 닿죠. 닿기 전에 항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머신 운동을 초기에 1주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이 운동에 대한 훈련 기술이 습득이 되죠. 습득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이제 프리웨이트가 되는 거죠.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웨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웨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중량을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사실은 다 프리웨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프리웨이트 중에서 우리는 여기 덤벨, 혹은 바벨 이런 부분들을 프리웨이트라고 하죠. 하지만 이거 외에 중량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프리웨이트가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리웨이트는 머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아까 머신에서
협응근이나 보조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개발이 조금 더디다고 그랬어요. 고정은 잘 해주지만. 하지만 이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협응근이나 보조근에 대한 개발도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원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근섬유의 동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중량을 다룰 수가 있고 조금 더 다양한 근육들이 운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피트니스 구성 요소 중에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협응성,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평형성, 그리고 순발력, 민첩성, 기타 등등 이런 피트니스 구성 요소들이 함께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프리웨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또 프리웨이트를 다룰 수 있는 또 장점은요,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프리웨이트 도구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덤벨입니다. 덤벨. 자, 그 다음에 이건 바예요. 네, 바인데 바가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거 이지바라 그래요. 자, 요거 자체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트입니다. 원판 플레이트라 그래요. 여기 바에 플레이트가 결속이 되죠. 자, 우리는 이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그러니까 바와 바벨의 구분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이 도구, 예, 조임새인데 컬러라 그래요. 컬러. 요런 스프링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락커, 예, 그렇게 명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웨이트를 여러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무게입니다. 본인이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무게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무게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 또는 바벨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바는 단봉입니다. 숏바.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제대로 보지 않고 하게 되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서 항상 적정한 공간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벨 같은 경우에 이 플레이트가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플레이트가 돌아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 플레이트가 돌면은 손목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플레이트가 돌지 않게 되면 손목이나 다른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잘 도는지 안 도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양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무게가 맞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립이요, 락킹 할 수 있는 조임새를 꼭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항상 이 웨이트룸에서는 체육관 안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신발을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능적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적 도구, 이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도구를 기능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능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피트니스 구성 요소 있죠. 근력, 근지구력, 협응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이런 부분들. 이 하나하나의 어떤 운동 능력,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불가리안 백도 있고요. 목에 뒤에 이렇게 걸어서 웨이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점핑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불가리안 백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가정에서 쓰시는 이제 세라밴드입니다. 탄성 저항이라고 그래요. 탄성을 가지고 있죠. 이 탄성 자체가 저항이 되는 이런 세라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두꺼운 밴드도 있습니다. 풀업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죠. 벤치프레스 할 때도 많이 쓰고, 이제 요건 이제 추가 저항이라고 그래요. 추가로 저항을 해서 레그 프레스도 하고 그런 소도구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탄성 저항입니다. 튜빙입니다. 튜빙. 예.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이건 이제 메디신 볼입니다. 메디신 볼로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런지한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벽에다가 치는 그런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이 자체가 웨이트가 돼서 기능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제가 밟고 있는 건 보스입니다. 자, 이 보스도 굉장히 기능적인 운동으로 많이 쓰이죠. 특히 평형성, 그 다음에 안정화 하는 능력.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보스 위에서 스쿼트를 메디신 볼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그런 형태, 덤벨을 잡고 위에서 덤벨로 다양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외발로 서서 평형성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훈련들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프리웨이트 이런 물통 쓸 수가 있고요.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